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TF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이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전기차다, 자율주행차다, 2차 전지다, 리튬이다, 아주 많은 ETF, 또 반도체다. 정말 좋은 ETF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현재 실전에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 유튜브 시청자님께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ETF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요. 카페 오시면은 누구나 이 내용을 또 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선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ETF는 먼저 현재까지 저희 또 거북이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우선순위는 미국 ETF하고 한국 ETF입니다. 그리고 아래 ETF는 중국, 또 홍콩 쪽, 일본 쪽, 베트남 쪽, 또 상품 ETF 이런 것은 대부분 차순위 ETF예요. 그러면은 왜 한국과 미국을 우선순위라고 두고 요 나머지를 차순위라 뒀는지 그 이유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3월달 전 세계가 코로나로 폭락을 맞았거나 또는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를 맞았거나 그런 것에서 다 같이 하락할 때 그 다음에 시장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회복을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냐 이것이거든요. 회복력의 1순위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도 지수만 따졌을 경우에 최고점은 6000포인트입니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예요. 13년이 지났어도 지수는 6000에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신고가 같죠. 우리나라도 신고가 같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렇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회복력은 우리나라고 미국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 하더라도 하루에 뭐 5%씩 빠지고 5% 오르고 이것은 사실 ETF의 변동성 치고 너무 높아요. 과거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그 정도 변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차이나 전기차 ETF 한 달 만에 30%가 하락하고 한 달 만에 50%가 상승하고 이거 감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타이밍의 ETF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좀 낮게 좋은 시기에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지만 누군가는 아주 큰 손실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의 변동성이 1% 많으면은 2% 정도예요. 매우 변동성이 적당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세 번째는 이성성입니다. 이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이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는 이 주식시장을 발판으로 커가는 또 하나의 축이거든요. 뒤돌아서 보더라도 자본주의, 특히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내리면 다시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과거에 IMF라든지 서프라임이라든지 코로나 때 폭락을 맞았지만 다 회복을 해주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조직이 그 기업들의 사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이성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에 상장하고 싶은데 상장을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조사를 들어가거나 최근에 또 텐센트라는 그 거대한 기업에 너희들 텐센트 뮤직을 하지 말아라. 이건 사실 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기업들에게 그런 규제를 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성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또 원자재라든지 상품 ETF예요. 이런 것들도 아주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아주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지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유가 많이 아셨을 겁니다. 작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경기가 다 안 좋아서 유가
뭐 유가가 막 떨어졌잖아요. 30달러대, 20달러대, 10달러대. 그리고 마이너스 유가까지 들어간 거 아실 겁니다. 최근에 유가가 70달러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 상품 ETF, 유가 ETF는 원상복귀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계리율이라든지 파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ETF, 원자재 이런 ETF들도 잘 안 한다예요. 안 한다, 확실히 안 한다가 아니라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타이밍의 시간만 오면은 가끔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에요. 요 내용 한번 잠깐 저희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ETF 하시는 분들, 가장 오래 하신 분들, 역사가 되게 깊죠? 보시면은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아주 가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국, 차이나 ETF 가지고 30%대, 15%대 이렇게 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중국 지수 ETF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미국 ETF를 한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한국 ETF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나라 그런 ETF는 매일매일 하지 않고 아주 1년에 몇 번 할까? 이런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중국 ETF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차이나 전기차 ETF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원유 유가 ETF 거의 100%까지 수익이 나셨죠. 이런 거 매일 하지 않아요. 아주 언제 하는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그때 한번 찍어드렸잖아요. 중국 ETF. 그래서 중국 ETF 1년에 한 2번 정도 해요. 지수 ETF는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08년도 최고점이 상해 종합지수가 6,000포인트예요. 지금은 3,000포인트라고요. 다르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매일 하면은 돈을 벌 확률이 많을까요? 돈을 벌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매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베트남 ETF도 아주 가끔씩 합니다. 최근에 베트남 ETF도 많이 잘 내려오고 있어서 다음에 아주 또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점은 조금 조율 중에 있고요. 아마 베트남 ETF에서 멀지 않은 시일에 또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한번 또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더 하락을 해준다면은 그리고 대부분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 ETF 물론 시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시기에 따라서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ETF를 좀 집중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ETF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가 아닌데 뭐 50%씩 30%씩 이렇게 수익 내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2차전지 ETF예요. 맞죠? 맞아요. 2차전지. 이것도 2차전지 ETF도 100%대 수익 내심 150%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다 우리나라 ETF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도 매우 좋은 게 많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미국 ETF는 뭐 아주 무난하죠. 아주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일상처럼 하고 있는 게 미국 ETF고요. 최근에도 7월 달에도 대부분 미국 ETF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좋은 ETF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까 일상처럼 하는 그런 ETF가 있고 우선순위로 그리고 1년에 몇 번 어느 시점에 시기를 기다려서 몇 번만 하고서 나오는 그런 ETF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ETF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력, 변동성, 이성성을 가지고서 구분을 해서 우리 또 거북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특히 기법님들께는 제가 수시로 거의 매일 강의해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강조해 드리면서 이 투자의 습관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잃지 않는 ETF는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에 많이 달려있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리장성이었습니다.